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예쁜 아가씨를 옆에 모셨습니다. 많이 젊은 아가씨인데 나이에 비해서 많이 성숙합니다. 제가 고전 독서 모임을 갔을 때 독서 모임을 이끄시던 진가록 작가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라클 팩토리의 진가록 작가입니다. 4년 정도 전부터 독서 모임을 강의를 하고 운영을 시작을 해서 독서법에 대해서 책을 쓰게 되고 책을 쓰고 나니까 이제 외부에 또 독서 관련된 강연을 또 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독서 모임을 한 일주일에 5개 네, 독서 모임만 하면서 살고 있어요. 진짜? 그런데 제가 이제 독서 모임이라는 걸 처음 갔는데 네. 진 작가님의 그 책 해석하는 깊이가 네. 나이에 비해서 정말 깊으시던데 언제부터 그렇게 책을 많이 읽으셨어요? 저는 대학생 때 이제 대학 책을 몰입해서 많이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사실 책 읽기, 동화책 읽기는 어릴 때부터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딜 가도 책을 항상 들고는 다녔던. 그렇게 책 읽기를 좋아하셔도 고전까지 그렇게 자기만의 해석을 하시기가 참 쉽지 않을 텐데. 네. 좋은 해설서가 많아요. 저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대체적으로 지금 한국의 젊은이들이 직장, 네. 또 공시족, 우리 어머님들 오셔서 맨날 상담해. 우리 아들 언제 경찰 공무원 합격할까요? 네. 뭐 언제 저기 국가고시 합격할까요? 맨날 그런 거 묻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정형화된 틀을 따라가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찾게 된 계기가 있으십니까? 사실 지금 딱 돌아보면 저도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4년 전부터 독서 모임을 할 때는 그냥 책 읽기가 좋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왜 그랬냐면 취업을 하려고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내가 잘하는 게 뭐지? 했는데 못 쓰겠는 거예요. 해외도 가보고 여행도 다니고 스펙도 열심히 쌓아왔는데 다 이제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너무 열심히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을 깨닫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그때부터 독서를 시작하고 독서 모임을 시작을 했는데 내가 좋아하는 책 읽기 하면서도 좀 용돈이 생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년 정도는 한 달에 뭐 30만 원 정도로 생활을 했어요. 근데 뭐 그게 저는 오히려 돈을 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돈도 돈이지만 뭐 교통비, 차비 빼고 나면 밥도 도시락 싸다니면서 했지만 맨날 제 지식이 쌓이고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돈 버는 일이다. 조금 오래 걸릴 뿐일 수도 있다. 근데 두렵다 이런 생각을 크게 안 하고 해왔던 것 같아요. 저기 서울에 가미당이라고 있거든요. 네네. 권희숙 작가님이 운영하시는 거기서 지금 추구하는 청년 백수의 삶. 네. 거기에 딱 부합하는. 네. 네, 우리 진가록 작가님이 정말 앞으로 청년들에게 이런 삶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모델이신데 제가 이제 이분이 쓰신 책을 부분을 이것 말고도 또 있는데 일단은 갖고 왔는데 낭독 독서법이라는 여기는 지금 기억 독서법, 낭독 독서법이라는 2권의 책을 쓰시고 또 얼마 전에는 굿모닝입니다라는 공저도 하시고 해서 30이라는 많지 않은 나이에 벌써 3권의 책의 저자가 되셨습니다. 훌륭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김희숙 사주TV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도대체 저 독서법이 뭘까? 네. 왜 책을 그냥 읽지 않고 독서법이 필요로 할까? 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제가 독서 모임을 하면서 제일 많이 질문을 받았던 게 책을 딱 읽고 덮으면 기억이 사라진다.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맞아. 안 난다. 도대체 내가 뭘 읽은 건지 모르겠다. 얘기를 많이 하셨고 저 또한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럼 기억에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써봤었어요. 한 구절로 메모도 해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좋은 구절이 많아서 막 필사도 해보고 근데 이게 줄줄 필사한 게 다음에 다시 안 봐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눈에 잘 보이게 한 권의 책을
한 장으로 마인드맵으로 또 표시도 해보고 음. 그러다 보니까 그게 강의안이 또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요런 것들을 좀 알려주면 편안하게 독서하실 때 좋겠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담은 게 기억 독서법. 그러면 낭독 책이고. 독서법은? 근데 낭독 독서법은 사실 제가 책 읽기가 좀 많이 지쳐 있었을 때, 책 읽기가 좋아서 독서 모임을 시작했고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책 읽기가 또 일이 돼버리니까 아, 그렇지. 네, 읽어야 할 책들을 읽고 있으니까 읽고 싶은 책도 못 못 읽겠고 읽고, 그렇지. 읽어야 할 책들이 이렇게 막 쌓여 있을 때 이제 책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어지고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낭독을 해보자. 오히려 좀 더 천천히 가보자. 그래서 아예 그냥 쉽게 가보자 해서 낭독을 했는데 낭독이 사실은 우리가 독서를 배우는 아주 처음 방법, 말을 배우는 방법과 그렇지.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깨닫고 또 이제 책을 읽었을 때 소리 내서 읽을 때 그 효과들을 제가 직접 찾아보면서 이거는 같이 알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책으로 또 쓰게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옛날 우리 선비들이 공부하실 때 항상 소리 내서 네, 네. 소리 내서 음류를 타면서 읽었다고 하고 또 감리당 같은 곳에서도 큰 소리로 읽는 거에 효과를 참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걸 또 책으로 쓰기는 쉽지 않았는데 아유 정말 대단하십니다. 직접 이 낭독 독서법을 해보시니까 효과는 어땠어요? 저도 책을 소리 내서 읽는 낭독을 해보고 자료를 찾으면서 고미숙 작가님을 제가 되게 좋아했는데 네. 고미숙 작가님이 낭독에 관련된 책들도 많이 준비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고미숙 작가님에 대한 책을 읽고 나서부터 인문고전을 소리 내서 읽는 거를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서 저희 독서 모임에서 뭐 논어, 맹자, 중용, 이런 대학 이런 책들을 읽었었는데 천천히 그냥 소리 내서 뭐 읽었는데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고전들을 읽을 때는 낭독이 더 좋구나 그렇지.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는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는 사실 제가 이제 북한학과를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특이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그런 학과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북한학과를 졸업하고 전국에 있는 초등학생, 중학생, 그리고 고등학생들에게 통일을 왜 해야 하는가, 통일하면 뭐가 좋을까를 강의를 하러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책이 나오면서부터는 군부대의 독서 모임, 그리고 또 중학생, 초등학생, 고전 읽는, 인문 고전 읽는 독서 모임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대단하세요. 네. 앞으로 계획은? 앞으로 계획은 사실 조금 일을 더 줄이고 싶어요. 일이 뭐 막 너무 일이 많고 돈이 많아 막 이게 아니라 조금 더 생활을 조금 더 단조롭게 하면서 좀 더 책을 많이 읽고 싶고 또 글을 또 많이 써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다음 책을 구상하고 계신 건 있나요? 이거 사실은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비밀로 하고 있었는데 공개해 주세요. 제가 최근에 이제 관심을 가졌던 예술가들, 음악가나 뭐 미술가들을 어떻게 보다가 보니까 다 젊은 나이에 유명한 작품들을 많이 남겼더라고요. 그리고 뭐 일찍 죽은 경우도 많고. 그렇지. 여자란 경우. 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김광석 그 가수분이었어요. 제가 그분 노래를 듣다가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돌아가신 나이가 32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나 뭐하고 있나. 왜 나는 30인데 아직 내가 어리다고만 생각을 하고 있나. 그래서 뭐라도 지금 쓰고 남기지 않으면 안 되겠다. 뭐가 되든 지금 이 순간을 기록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에 사실 주제도 없고 그냥 30 랩소디. 일상을 겪고 만나는 어른들, 학생들, 지금 만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지. 그 상호작용을 하면서 겪은 것들을 그냥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기대돼요. 그래요? 그리고 뭔가 다른 삶의 모델을 갖고 계신 분이라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한번 관심을 가질 것 같고 그렇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낭독 독서법이잖아요. 자, 우리 진가록 작가님의 낭낭한 목소리로 네.
우리 낭독 독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죠. 말 그대로 낭독 독서입니다. 근데 이분이 감사하게 이번에 이제 제 책이 새로 출간이 됐는데 이거를 가지고 한번 낭독을 해보시겠답니다. 그래서 우리 예쁜 목소리 한번 낭독 독서법의 저자이신 진가록 작가님의 낭독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낭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장의 제물운, 돈과 흔들리지 않는 인연 만들기라는 파트에 있는 편지인데요. 직장을 빨리 그만둔 아이에게 어머님이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자책하지 마라 라고 이제 편지를 쓰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일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피야, 자책하지 마라. 어머니 말에도 상처받지 마렴. 실패는 귀중한 경험이야. 겨우 26에 첫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끝이 아닌 거란다. 비야, 이제부터는 무엇이 되고 싶은지를 찾지 말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생각해보렴. 직업과 꿈은 전혀 다르단다. 꿈이 꼭 직업일 필요는 없단다. 꿈이나 목표 따위는 필요 없다. 반드시 이루어야 할 사명 따위란 없다. 삶에는 본디 어떤 의미도 없다. 삶은 오직 사는 것, 그 자체만이 목표다. 살다 보니 돈도 벌고, 만나고, 헤어지고, 창작도 하고, 정치도 하는 것이지, 그 반대는 절대 아니다. 돈을 벌기 위해, 사랑을 위해, 예술을 위해, 그렇게 목표 지향적으로 살다 보면 결론은 허무하다. 그 자체가 망상이기 때문이다. 우에마스 스토무 작가는 꿈이 없다고 말하는 그대에게에서 꿈이 꼭 거대한 것이 아니라고 다음과 같이 말하는구나. 꿈과 일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별개로 생각하면 명쾌해집니다. 꿈은 단순하게 좋아하는 것이며 해보고 싶은 일입니다. 그러니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몇 가지든 상관없습니다. 오늘은 카레를 먹고 싶다는 것도 멋진 꿈입니다. 한편 일이란 간단히 말해 남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며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어도 좋습니다. 몇 개가 되어도 관계없습니다. 심지어 돈이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세상에는 돈이 되지 않지만 해야만 하는 일이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이처럼 꿈과 일은 모두 단순한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정상적인 삶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울지 마라. 이왕 다른 길을 선택했으니 이번에는 천천히 가면 어떨까?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이번엔 좀 다르게 대충 살아보렴. 앞으로 너의 운이 너를 응원할 테니까. 네. 목소리 너무 자, 우리 컨셉 아시죠? 마지막은 네. 스님한테 오히려 질문하는 거. 되게 긴장돼요. 어. 하나만 골라야 되잖아요. 네. 평소에 스님이 우리 진 작가님 자주 알고 있잖아요. 네. 궁금한 거. 궁금한 거. 뭐 결혼 언제 할까? 뭐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래요? 네. 그거 근데 한번. 아니요. 일단 돈이 궁금한 거. 저는 사실 이렇게 딱 사주에 관한 질문이다 딱 이렇게 하긴 어려운데 최근에 하고 있는 삶의 고민은 글을 어떻게 써야 될까 하는 그런 고민이 좀 들어요. 글을 쓰면 쓸수록 글쓰기가 어렵고 그런데 매일 해야겠다는 그런 욕구와 하고 싶은 마음과 해야겠다는 생각이 또 들어요. 나도 모르게. 왜 글쓰기를 해야 한다는 강박이 이렇게 드는 것인가. 근데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묘일주예요. 그러니까 밑에 관성을 깔고 있는 사람들은 보통 되게 부지런합니다. 저희 말로 이런 분을 밑에 이렇게 고용을 하면 그 집 사장은 무조건 잘 된다. 왜? 많이 바쁘게 움직이는 분을 밑에 두니까 잘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일단 기토라는 이 자체가 우리 청명함을 뜻하거든요. 예술성을 뜻하고 게다가 밑에 또 이제 6월에 그렇게 또 식신이라는 아주 좋은 뭔가를 빼내서 사용하는 그런 기운도 갖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조금만 에너지를 능축하면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일단 사주 구조는 갖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자꾸 이제 쫓겨가지 마세요. 아, 쫓겨가면 안 돼요. 쫓겨가지 마세요. 한꺼번에 뭔가를 쓰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저도 벌써 이제 책을 2권, 이제 3번째 나오는데, 남의 리듬에 절대로, 쫓겨가지 마세요. 시간은 내 겁니다. 저는 언제부턴가 남에게 쫓겨가는 거는, 특히 이렇게 이제 어릴수록 그거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내 페이스. 언젠가는 훌륭하신 글을 쓸 수 있는 사주도 갖고 계시고 지금 책도 많이 읽으시고 능력도 있으신데 굳이 좀 천천히 쓰면 어때? 세상하고 자꾸 비교하지 않았으면 네. 그래도 훌륭하게 하실 거라는 거. 아니 그 묘를 깔고 있어서 제가 급해지는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묘를 깔고 있으니까 자꾸 달려가고 싶어.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고전을 읽는 지혜 거기 나오잖아. 천천히 묵혀야지. 묵히는 연습을 네. 하시고 저도 이제 글쓰기를 하지만 또 글이라는 게 내가 쓰는 것 같은데 또 언젠가는 영감이라는 거 그게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렇죠. 무작정 쥐어 짜듯이 쓴 글은 읽는 사람이 지겨워요. 글은 자기가 막 신나서 쓰면 그 기가 그대로 문장에 들어있어서 저는 재밌게 읽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신나서 쓰는 글을 써야지 막 쫓겨가서 쓰는 글은 아닌 것 같다. 재능은 분명히 있다. 아유, 자, 그래서 감사합니다. 올해는 쓰지 마라. 내년하고 내후년이 유에서 그러니까 6월에잖아요. 네. 유에서 나오는 경자년 신축년이 와. 그러면 나의 이 재능이 밖으로 막 표출되는 그런 운이요. 그럴 때 써. 자연스럽게. 그래요? 자연스러운 건가요? 그게 자연스럽게. 네. 그래서 올해는 열심히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냥 자꾸 메모해 두세요. 그러다 보면 가을 넘어서면서부터 그런 영감이 오지 않을까. 와, 기대되는데요? 네. 그래서 내년하고 내후년 그거를 잘 다듬어서 쓰시면 네. 정말 좋은.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좋은 책이 나오면 또 제가 한번 이분을 저희 김희숙 사주 TV에 네. 모실게요. 네. 달려가겠습니다. 이게 끝사람 분이 너무 좋죠. 자,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네. 우리 김희숙 사주 TV 시청하신 많은 구독자는 없는데 팬들은 또 이렇게 굉장히 골수 팬들이세요. 네. 그래서 그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게스트로서 방문하니까 이게 더 긴장되네요. 제가 할 땐 그냥 막 했는데 그렇지. 긴장이 좀 되고 그리고 제가 사실 소개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인문학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많이 소개되어 있었는데 제가 읽다가 어떤 느낌이 팍 왔냐면 이 사람이 살아가는 그 흐름 있잖아요. 태어나서 늙고 또 병들고 근데 그 와중에 사람을 만나고 또 결혼을 하고 인간관계를 맺고 이 과정을 통해서 사람의 지혜가 생기는구나 라는 느낌이 와닿았어요. 자식을 또 키우는 과정에서 지혜를 쓰지 않다가 또 지혜롭게 될 수도 있겠구나. 지혜로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느낌을 읽다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진리 같은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되게 그래서 되게 귀하다 이런 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사합니다. 얘기 전하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촬영을 끝나고 우리 또 5인방 수다 떠는 시간이 있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는 또 다른 분, 또 훌륭한 작가님 모시고 인터뷰하겠습니다. 안녕.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